자, 오늘 영상은요, 제가 이거 갖고 가르치면서 가자. 오늘 영상에는 주로 담을 내용이 건축 판재 있잖아요. 외장자재. 건축 외장자재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건축자재 일을 지금 22년 차 같아요. 22년 차. 근데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정체성에 대해서. 근데 저는 원래 자재가 본업무입니다. 자재를 주로 지금까지 개발해 오고, 우리나라의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이런 곳을 다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건축의 외장에 쓰이는 거, 건축 외장 자재가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 있는지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담아 드릴게요. 처음에는 저희는 석재회사예요. 석재회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없는데, 이제 이런 게 건축 판재로, 이건 버너라고 해요. 이런 게 이제 건축 판재로 쓰여요. 그래서 돌이 건축 외장자재, 오늘 파트는 건축 외장자재, 여기 벽에 붙어 있는 이야기. 벽에 붙어 있는 이야기인데, 건축 자재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란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석재 건물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중국에 가서 이제 화강석 광산들을 개발하고 만들어 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건축 외장재예요. 처음에는. 어마한 곳을 했죠. 그냥 우리나라의 큰 프로젝트들은 거의 다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건축 외장자재 그때 당시 석재로 했었는데 왜 그게 가능했었냐면 금액이 쌌어요. 우선 시공비도 싸고 그 다음에 석재 값도 싸고, 우리가 1m 1m 기준에서 여기 포천석이 요게 요 계열을 포천석이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크리마마피린이 뭐 다른 게 있는데, 이게 포천석인데, 이게 포천석이에요. 이게 포천에서 난다고 해서 포천석이에요.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버너, 불로 달궈서, 이거는 버너 쳤다 해서 불로 달군 거고, 그 다음에 광을 내면 물광이라고 해요. 이게 초창기에 석재제가 시작할 때 2005년도에, 이거 다 구매하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석재가 어느 정도 쌌었냐면 1회배당이요? 1m, 1m, 1m당 12,000원이 안 넘었었어요. 19,000 얼마. 대박이죠. 1m, 1m당 19,000 얼마였던 것이 이제 지금은 회배당 기본적으로 4만원, 5만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건축 비용이 15년 전에 비해서, 15년 전에 한 평당 건물 지을 때 뭐 한 350 이렇게 잡았잖아요. 지금은 철콘 같은 경우는 750만 원 잡고, 목조 같은 경우는 한 550만에서 600만 원 정도 잡잖아요. 건물 짓는 비용이. 철콘으로 짓는다는 거는 매박에 다 석재를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석재가 유행하던 시기가 한 15년 정도 유행을 합니다. 어마하게 유행을 해요. 그때 황실전주, 그 다음에 탄브라운, 뭐 인구어종, 영국종이라고 해요. 뭐 이런 종류들의 석종을 제가 다 개발해서 같이 한국에 오고 소개도 하고 그 과정이 있었죠. 석재 건물에 어마어마한 호황기가 지납니다. 한 15년, 20년간. 그때 시공비가 돌값에서 시공비까지 합쳐서 보통 1회배당, 1m, 1m당, 뭐 1m, 1m로 따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걸 보면서 어차피 여기로 와야 되니까 이거 설명을 합니다. 1m, 이게 1m, 1m당, 요 1m, 1m당 해서 시공비가 그때 당시, 시공비랑 자재까지 해서 한 7, 8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1m, 1m당 요걸 따지면 돌값 자재비 하면 한 12만 원, 13만 원 넘어가야 돼요. 요 안엔 앙카 비용, 시공비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가 이제 석재가 유행하던 시간이 한 20년간, 15년, 20년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건축 경기가 살짝 죽어요. 코로나 때부터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큰 기점이죠. 그 전에 막 부동산 붐이 일어나는 것들이 붐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부각되는 자재가 이제 셀프 자재. 자, 셀프 자재 오면서 저는 이 전시장을 만들고요. 그리고 셀프 자재로 오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대기업들을 포기하고 셀프란 뜻은 그냥 주인이 선택을 하고, 주인이 짓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외장 자재를 주인이 못 합니다.
주인이 자재 선택을 하고 인건비, 사람들 쓰는 사람들을 쓰고 이러는 걸 셀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셀프로 오면서 벽에다가 무엇을 붙이면 가장 좋겠는가, 이 과정에 시간이 가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파벽돌이 나옵니다. 파벽돌. 이게 한 박스가 6,900원이니까 한 박스, 요게 이제 30장 들어있어요. 다른 데 27장 들어있어요. 저희는 그냥 30장 다 들어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한 박스가 6,900원이에요. 얼마나 싼 겁니까? 한 박스면 반의 배예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빨간 걸 따지면. 청구는 좀 비싸요. 청구는 7,200원인데 요 시대가 이제 셀프 시대를 와요. 이걸 갖다가 매장에 붙이고 이러면서 제가 시멘트 소개를 하고 막 해요. 그러다가 이게 같이 공존해 오는 게 이제 스톤 파벽이라고.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돌. 지금은 잘 못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요게 없어요. 요게 다크가 없어서 요 그레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건 완전히 다크고 약간 그레이 쪽으로 다시 만들어 와요. 이것도 제가 1세대입니다. 이게 진짜 초창기 1세대고 이건 저희밖에 없죠. 지금 요거랑 요거랑의 차이는 줄눈 차이예요. 줄눈 차이. 요거는 한 박스가 요게 여기까지 한 박스가 0.5의 배인데요 15,500원이에요 얘는 7,000원이고 얘가 더 싸잖아요. 근데 사실 또 싼 건 아니에요. 얘는 줄눈을 안 넣어요. 보시면 줄눈을 넣질 않습니다. 그냥 조적해서 올라가면 되고, 시공은 요렇게. 이게 시공 사진이에요. 이거 셀프로 직접 하신 거예요. 주인분들이 직접 시공하신 거. 얘는 줄눈을 넣어야 돼요. 줄눈 넣으려면 줄눈 비용이 또 비싸요. 줄눈 비용이 만 얼마씩 하잖아요. 자재 빼고. 그럼 시멘트 대줘야죠. 그럼 결론은 줄눈 없이 얘가 더 싸요. 어떻게 보면 뭐 싸진 않습니다. 얘는 천연 돌이니까. 그러면서 셀프 자재가 막 급부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볼 땐 코로나 기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외장에 붙이는 자재들이 이거 다음에 같이 공존해서 나오는 게 대박이죠. 한 팔레트당 10,000원 더 내려요. 10,000원. 15만 4천 원에 한 팔레트가 15만 4천 원인데요. 그럼 이게 하나가 250원 꼴도 안 될 거예요. 녹색입니다. 그 비싼 녹색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누가 다 예약해서 영업을 안 했어요. 한 번에 예약해서 영업을 안 했는데 느닷없이 그 사람이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냥 남았어요. 몇 개 가지고. 그래서 한 팔레트에 15만 4천 원이고요. 이게 전부 양이에요. 전부 다. 팔레트 포함, 전부 다 포함. 지금 여기 있는 물량, 이건 행운입니다. 행운. 이산디 블럭이라고 그래요. 밑에 바닥에 깔으시면 너무 좋은 블럭이에요. 뭐냐면은 스틸 패널이에요. 이거는 이제 썸머 사이딩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원래 명칭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제가 스틸 패널이라고 이렇게 그냥 붙여요. 이 스틸 패널은 앞에는 여기 보시면은 자재 소개를 해주면 앞에는 이렇게 요 가운데는 이렇게 이건 우레탄이에요. 우레탄인데 이게 만약에 1cm면 우레탄 1cm가 스티로폼 7cm를 커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레탄을 쓰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보온, 소음 다 도움이 되죠. 그래서 얘들은 안에다가 다 우레탄을 써요. 요게 셀프 인테리어 자재로 급부상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원주택이 나오면서 그렇게 돼요. 전원주택은 져야 싸게 팔잖아요. 이게 너무 큰 어떤 과정이 옵니다. 그래서 싸게 지으려면 외장 자재가 싸고 시공비가 싸야 돼요. 그러면서 돌이 이제 물려납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돌 시장이 뒤로 쭉 빠져요. 그게 아마 코로나 기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돌은 굉장히 많지요. 뭐 없나? 이걸 뭐 이런 거는 마천석 계열이라고 하고요.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물광, 여기 광 냈겠다. 이거 광을 냈나? 아, 광을 안 냈네. 이게 광을 내면 이렇게 까매지거든요. 돌이. 광을 내면 이렇게 까매져요. 이거는 포천석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인도, 이집트, 그때 중간에 이집트 이런 데서 나오는 대리석 계열의 외장 자재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건 흡수율이 생겨서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게 여기 있네. 보이네요. 잘 보여줘봐. 이게 포천석이에요. 이게 포천석. 이게 이제 버터플라이라고 합니다. 이 돌이. 이것도 외장 자재예요. 돌이에요. 춘 돌이에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요게 이렇게 해서 외장 자재가 이제 개발하다가 요즘으로 넘어오면서 요즘 세대들이 넘어오면서 제가 고민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라스트 설명드립니다. 요거의 합성 목재예요. 합성 목재 외장 자재예요. 제가 라스트로 요거 오는 게. 요거는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계속 판매를 하는데 이건 외장 자재, 외장 자재. 중국에서 오지 못하고 이건 국내에서 만들어요. 중국에서 만들면 너무 비싸더라고. 요게 또 중국에서 만들어 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플라스틱 비율이 있어요. 목분이랑 플라스틱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51%, 50% 넘어가야 된다라 그래야 KS 규정이 되는데 이게 중국에서 오면 이 규정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못하고 이건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이 외장 자재가 요즘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부흥이 될 것 같아요. 요거랑 같이 아까 보인 저거 썸머사 스틸 패널은 지금 이 패널이 또 지나고 있어요. 유행이. 이 건축 자재도 유행이 굉장히 지납니다. 건축 자재도 요 스틸 패널이 지금은 이제 유행이 지나고 더 천연 자재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요런 나무 붙이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요즘 패턴이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건축 자재가 변하면서 제가 겪은 일이에요. 한국에서 25년간 같은 자재 일을 계속 하면서 연구해 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산지죠. 한국의 역사, 건물에 붙이는 자재랑 다 같이 얽혀 있는 역사의 산 증인이죠. 그리고 제가 그 일을 계속 해왔으니까. 진짜 큰일 많이 했죠. 뭐,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기업 직원들이랑 중국에 안 다닌 데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중국의 차가 BM 거였는데, 제 중국의 차가 32만 킬로를 제가 운전을 했어요. 한국에는 지금 10만 킬로도 운전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서 더 많은 운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모든 자재가 중국에서 개발되고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참 자재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재밌으셨나요? 요즘은 제 스토리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대리석 계열, 샌드스톤 계열이에요. 대리석과 샌드스톤 계열의 어떤 큰 방향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도 요것도 한번 보여줘라. 요게 이제 이게 원래 외장 자재랑 내장 자재랑 똑같아요. 이게 건물에 붙으면 건축 자재. 호피석이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건 호피석이라고 해요. 노란 돌. 이게 녹물이 나옵니다. 이거가 또 한참 유행했었죠. 건축 자재를 하다 보니까 유행기를 다 겪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대리석, 이집트에서 왔던 대리석, 그 다음에 인도에서 왔던 대리석,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묶어서 해드릴게요. 오늘 건축 외장 자재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